와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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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구대륙과 신대륙의 와인을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구대륙 하면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고 뭐 신대륙 하면 전 미국, 호주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둘 다 너무 맛있죠. 자, 오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볼 텐데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자, 구대륙 와인은 우리 원장님께서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아이, 그럼요. 네. 자, 반면에 신세계 와인은 우리 앵커님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먼저 생산 국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구세계 와인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되죠? 와인의 역사는 유럽의 문명사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해요. 그렇죠. 네. 오래전부터 조지아인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를 통하고 고대 로마를 거치는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보죠. 네. 자, 그럼 신세계는 어딜까요? 네, 신세계는 지금 원장님께서 서양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따라간 게 포도주의 역사라고 설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세계는 유럽 열강들이 신대륙을 정복하는, 즉 식민지로 경영하는 역사와 바로 밀접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을 필두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북미에는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신대륙의 와인들이 나오는 주 생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세계 와인 생산 국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를 위주로 해서 네. 이탈리아, 네. 스페인, 독일,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9세계 와인 생산 국가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구세계 와인 생산 국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와이너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한 부분이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하는 그 포도밭, 와이너리들은 전통적으로 농부의 농부,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쭉 이어서 내려오고 있지요. 각 포도밭마다의 자연적인 환경인 때루아에 맞게 포도를 재배하고 네.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와인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네. 신세계는 어때요? 구대륙의 전통이 신대륙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활한 그 토양에다가 대지에다가 포도밭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혁신적인 것. 그렇죠. 과학과 혁신 경영. 그러니까 포도 재배를 얼마나 좀 더 효율적으로 넓은 땅에서 잘 해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거둬들인 포도를 가지고 같은 와인을 만들어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그렇죠. 이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와인을 살 때 그 레이블을 보고 그렇죠.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대륙 와인의 레이블의 특징과 또 신대륙 와인의 레이블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신대륙부터 이번엔 알아볼까요? 그렇게 하죠. 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대륙 와인들은 상당히 구대륙보다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강조할 포인트가 포도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같은 네. 칠레라 해도 뭐 환경이 비슷하니까 호주도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신대륙 와인 오. 4가지 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알티튜드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 말베기라는 포도 품종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은 칠레에서 나온 와인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뭐 자기네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위해서 올려놨지만 가장 크게는 까베르네 소비뇽 포도 품종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한 와인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캘리포니아 밑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포도 품종. 포도 품종.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호주의 와인인데 2017년도 한 시라스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 여기에 보면 신대륙 와인에서는 빈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네. 크게 기후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빈티지보다는 이 어떤 포도로 만들어졌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신대륙 레이블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싹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네. 근데 좀 구대륙 와인 그 레이블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이게 뭐라고 좀- 써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음. 일반적으로 이제 신세계 와인을 즐기고 구세계로 넘어가는 경향도 많죠. 아. 네. 그렇다면은 구세계 와인의 그 네. 와인 네이블은 누가 어느 마을에서 언제 만들었느냐를 굉장히 많이 함축돼 있어요. 네. 네. 누가 만들었냐는 농부의 그 가족을 패밀리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어디에서 만들었냐는 거는 원산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아, 작은 마을에서 그 누가 만들었냐는 거, 빈티지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때로와에 맞게 와인을 생산한 다음에 그 유럽의 생산 규정에 의거해서 와인 네이블을 이게 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보르도의 이제 그랑크리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이런 경우에 등급을 그랑크리급을 매겨서 오. 이렇게 또 국가에서 매기는 개념이 또 있고요. 네. 또 스페인의 경우에서는 숙성도에 의해서 뭐 크리안자나 리데르바냐 이런 형태로 또 나눠지게 되고요. 네. 독일의 경우는 당도에 의해서 또 오, 나눠지게 신기하다. 돼요. 그렇죠. 네. 아우스레즈라든지 뭐 여러분 잘 아는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로 등급화시키는 것도 이 특징이 있죠. 또 끼앙티 하는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태리 같은 경우도 끼앙티 클라시코냐 원산지뿐만 아니라 등급을 더 부여하는 것이 유럽의 레이블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어렵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런 구대륙 와인을 구매를 할 때는 빈티지라든지 등급 이런 거 보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공부한 분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저도 공부 네. 좀 했습니다. 네. 등급과 빈티지를 갖고서 유럽 와인을 살려면 돈이 좀 많이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항상. 네. 진짜 좌절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네. 전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양조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특징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유럽의 그 와인 생산자들은 대부분의 그 농부의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포도밭들이 작지요. 그쵸. 포도밭이 작으니까 그 포도밭에 그 생산되는 그 포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양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김치를 만들 때 네. 그 각 지방마다의 그 오.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재밌다. 그런 것처럼 네. 그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기네 만든 특히 조지아 같은 데는 재밌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단지에다가 넣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만의 네. 전통적인 방식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신대륙은 어때요? 뭐 신대륙은 이제 구대륙만큼 길게 말씀드릴 거리가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대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활한 대지 위에 광대한 포도밭을 만들고요. 그쵸. 거기에서 그 해당 포도의 맛을, 향, 독특한 아로마를 최대한 살리는 그 기술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신대륙 와인의 특징은 새로운 양조 기술, 네. 새로운 시도, 그리고 포도 맛을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와인의 맛과 향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네. 이번에는 신대륙 와인의 맛과 향 비교 먼저 해볼까요? 자, 뭐 맛과 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당도와 산도, 타닌 그쵸. 아닙니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대륙은 대부분 태양열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아주 진한 태양광선에 의해서 고당도의 포도 알맹이가 성숙이 됩니다. 그쵸. 그런 포도로 수확을 해서 와인을 담으면 원장님 알코올 도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죠. 예. 자, 그렇듯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드라이한 것보다는 다소 단맛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 정도로 신세계 와인의 어떤 특징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네. 구세계 와인의 와인 품질, 특히 맛의 특징은 네. 드라이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도 신세계보다는 좀 낮아요. 보통 네. 12도에서 한 13도 전후가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와인이 되게 섬세하고 우아하고
복합적이죠. 와인의 맛이 음식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아트적인 네. 형태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9세기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아로마 향의 개념에서는 신세계와 9세계가 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신세계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당도의 포도 품종 강조하다 보니까 아로마가 진합니다. 오크터치, 그렇죠. 오크터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고기 차이라면 9대륙은 어떻습니까? 9대륙에는 너무나 많은 향들이 있죠. 네, 꽃향부터 해서 과일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이고 섬세하고 와인이 숙성되면서 나는 부깨향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네. 9세기의 그 아로마 특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테스팅하는 네.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렇죠. 좀 있어 보이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바디감이라든지 네. 탄닌 이런 건 좀 어떤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신대륙부터. 이것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통일해서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대륙에서도 피노누아를 만들고 또 메릴로로도 와인을 만드니까 그렇죠. 어울리는 음식 한 가지 팁입니다. 네. 붉은 피 육류 있지 않습니까? 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또 양고기 네. 이런 것들을 부어서 먹을 때는 신대륙의 이 탄닌 높은 바디감 높은 와인과 어울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음식 드실 때 신대륙 와인을 권합니다. 아 진짜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엔 저희 이렇게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그렇죠. 아, 좋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이야죠. 먹방도 준비하고 있죠. 그럼요. 진짜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9대륙 와인. 9세계 와인의 특징은 토착 품종이 있고 국제 품종이 있잖아요. 네. 근데 토착 품종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서 나오는 품종들이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품종도 있고 탄닌이라든지 바디감이 또는 부드럽고 아주 연한 것들도 있어요. 여기에 맞는 음식들이 즐겨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와인이 9세계에서 특징은 되게 오래 숙성하면서 마실 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마을에서 나온 와인과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음식을 그 신토불이라 그러죠. 그게 그렇죠. 잘 어울려요. 네. 예를 들자면 뭐 프랑스 보르도 뽀이앙 마을에서는 양고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먹겠습니까? 피자라든가 스파게티라든가 이런 거 해산물부터 육류고기까지 채소, 샌드위치 하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9세계 와인의 특징이죠. 네. 자, 임전 아나운서. 네. 9대륙 와인과 신대륙 와인. 개인적으로 어떤 쪽에 더 선호감이 갑니까? 글쎄요, 요즘 제가 와인의 맛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사실 다 좋아요, 다 맛있긴 한데 없어서 못 마십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상대적으로 네. 조금 강한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프랑스 와인이라든지 이런 9대륙 와인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인 애호가 되시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음식과 함께 이렇게 네. 곁들이기도 하는데 물론. 앵커님은 어떠세요? 근데 오늘 저희의 이 9대륙 와인과 신대륙 와인의 원장님과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네. 어떤 부분에서는 9대륙이 우월하고 어떤 부분은 또 신대륙이 우월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조한 것은 9대륙과 신대륙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지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옳고 나쁘다, 더 좋고 나쁘다 이것은 절대 아니니까 맞아요. 오해를 안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뭐 당연히 함께 먹는 음식에 맞춰서 때로는 호주 와인을 좋아하고요. 때로는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멋지네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근데 전 세계 와인 그 산업에서는요, 유럽의 전통 국가 생산자들도 신세계의 그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신세계의 와이너리도 때로와를 강조하는 그런 유럽의 방식도 또 채택을 해요. 와인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를 나온다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와인 산업을 발전하고 와인 품질도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좋죠. 그렇죠. 와인을 가성비 좋게 마실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오늘 네. 제가 9세계하고 신세계 와인을 비교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네. 결론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